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은 협상력이다. 오늘 8번째 시간 황전원입니다. 오늘은 협상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투캅스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투캅스 영화를 보면 처음에 그 형사가 피의자, 범죄자와 이렇게 신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신문을 하는 거고, 그 범죄자는 범죄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이 경찰이 아주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경찰은 이제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있게 빨리 불라고 자백하라고 왜 그따위 짓을 했냐고 막 그렇게 다그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는 칼자루는 경찰이 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의자가 갑자기 자기 머리를 막 그냥 책상에 내리찢습니다. 찢고 막 상처를 내고 막 그냥 액션을 크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경찰을 보고 폭력경찰이다. 폭력경찰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던 경찰은, 졸지에 폭력경찰로 몰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자에게 쩔쩔매면서 통사정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물론,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경찰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자가 스스로 자해를 해서 폭력경찰이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그 경찰이 자기에게 막 사정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까 협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협상에서 아주 우위에 있는 그 경찰도 그리고 아주 약한 쪽에 있는 그 피의자도 상황에 따라서 우위가 달라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협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플레이어 바게닝 이런 이야기를 아마 플리 바게닝 요즘 플리 바게닝 이런 말을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검사는 미국 같은 경우에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은 법정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검사가 그걸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피의자가 범죄가 10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검사 입장에서 그 10가지를 전부 다 자백을 받아서 또 증거를 다 보강을 해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도록 하는 데는 사실은 엄청난 시간적, 물리적 노력이 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그게 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실제 효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또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이 피의자, 즉 범죄자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10가지 만약에 제목이 있으면 5가지만 빨리 자백하고 그렇게 하자 우리 하면 나머지 5가지는 내가 기소하지도 않고 너에게 범죄 혐의를 묻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플리 바게닝 또는 플레이어 바게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범죄자인 피의자가 범죄 가지수를 놓고 형량을 놓고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가끔씩 들려오기도 합니다만 우리 전통적인 생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상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벌을 주는 검사가 범죄자하고 작당을 해서 일부 몇 가지는 그냥 죄 없는 걸로 해주고 하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서구적
합리주의의 사고를 기반으로 한 협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였듯이 협상은 무슨 도덕이나 가치관 이런 차원보다는 실질적인 이익관계를 따지는 장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는 그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해서 10가지를 다 파헤쳐가지고 또 그게 또 법원에서 100% 다 유죄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많이 쏟아야 되고 반면에 또 피의자 입장에서는 10가지 죄가 있는데 빨리 자백을 하면 5가지로 한정이 되니까 물론 끝까지 10가지 다 잡아떼면 좋겠지만 잡아뗀다고 해서 그게 또 성공할 수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피의자와 이제 검사 간에 서로 간에 이게 협상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누가 봐도 검사는 일방적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피의자는 일방적으로 약자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도 서로 간에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협상은 힘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아주 압도적으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하고는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협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라는 생각이 대표적인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제 둘째 아이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학교 안 가겠다고 떼를 쓰면서 부모로부터 자기가 평소에 얻고 싶은 장난감을 받아내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타이밍, 시간 압박을 이용을 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부모가 당연히 협상에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임을, 시간적인 타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아무리 강자든 약자든 간에 어느 정도의 거기에는 다 이해관계가 조금씩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의 강자 입장에서도 강자라도 거기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은 협상을 해서 그만큼 건지면은 그만큼 실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협상을 무조건 노하거나 배척하거나 그 사람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방금 검사와 피의자와 간의 플리 바게닝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일방적으로 힘이 있지만 피의자와 협상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자와 협상을 할 때는 끊임없이 강자에게 이 협상을 함으로써 강자인 당신도 가져갈 이익이, 잠재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서 끊임없이 주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또 강의를 계속 거듭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협상은 어른들의 전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지 애들한테는 필요 없어. 그런데요, 협상은 자전거 타듯이 몸으로 익힐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 타듯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협상을 이론적으로 왼쪽으로 자전거 넘어갈 때 몇 도 꺾으라 하듯이 이론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라고 어른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협상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상황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어릴 때부터 몸으로 체질화되어 있어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 가장 좋은 장소는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녀 간에 용돈을 주든 공부 시간을 정하든 학교 시간을, 귀가 시간을 정하든 이 모든 과정에서 협상적인 기법을 좀 활용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나가면은 아이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협상이 몸에 체질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경쟁력이 되고 하나의 성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협상은 이게 좀 사술이다, 무슨 정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요령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왜 니고시에이션 스쿨, 협상 스쿨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협상은 이제 뭐 심리학이라든지 경영학, 경제학 여러 가지 학문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녹아든 하나의 조각 학문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요령이 아니라 일정한 룰이 있다. 그래서 원칙 협상이다. Principled Negoti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상은 여러분 하나의 요령 피우는 것이 아니고 이론화되어 있고 배우면 누구나 다 협상의 기술이 늘어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협상은 지조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이렇게 지조 있는 사람, 신념 있는 사람은 그걸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은요 누차 강조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이나 도덕관이나 이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협상은 그 협상 속에 숨어있는 이해관계를 논의하는 자리지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자리도 아니고 자신의 도덕관을 가지고 옳고 그러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힐러리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힐러리는 그 스타 검사를 정치적 업무라 그러면서 이 빌 클린턴을 비판을 했습니다. 왜 비판을 했을까요? 이 가치관은 성스캔들에 대한 가치관이 뭐 힐러리가 찬성할 리가 없죠. 당연히 반대죠. 그렇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정치적 이해관계, 자기 남편이 대통령직을 무사히 수행을 해야 되고 무사히 수행을 해야 자기 자신에게도 다음에 정치적 또 기회가 돌아오고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에 집중을 하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내 가치관을 계속 강요를 하면서 이러니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절대 협상이 아니고 협상은 그 밑에 숨어있는 이해관계를 논하는 것이 협상이다. 그래서 협상은 뭐 지조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상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숨어있는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이고 그 이해관계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협상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협상은 뭐 강자만이 유리하다라든지 협상은 어른들만 하는 거라든지 지주 없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든지 협상은 학문이 아니고 원칙도 없는 요령에 불과하다라든지 이러한 오해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